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적으로 만나게 된 류현진과 키케 에르난데스입니다. 그런데 본론까지 가는 과정이 매우 혼란스러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메스꺼움 또는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안전벨트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쟤 또 그러네. 피할 수 없는 거 즐기지도 않겠다. 난 본론부터 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표시되는 재생 시간으로 점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양키스 코치로 기억되는 돈 짐머는 무려 14년이나 감독을 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을 맡았던 곳은 시카고 컵스로 짐머가 시카고 컵스 감독으로 부임한 1988년 22살의 매덕스는 5월 12일 경기에서 10이닝 완봉승을 거두며 134구를 던진 후 5위를 쉬고 마운드에 올라 11회 2사까지 167구를 던지게 됩니다. 매덕스는 7월에도 샌프란시스코전에서 131구 완투를 하고 5위를 쉰 다음 샌디에고전에서 다시 131구 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덕스를 기준으로 보면 빵 감독, 더스티 베이커 감독에 의한 마크 프라이어 혹사는 혹사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놀라운 보고도 믿기 힘든 혹사 기록을 나중에서야 보게 되는데요. 바로 1992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19세 고졸 우완 염종석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5월이었는데요. 그의 선발과 불펜을 오갔던 염종석은 5월 중순 6일 동안 3차례 구원 등판 후 하루를 쉬고 선발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149구 완투승을 따냅니다. 염종석은 다음 경기에서 155구 13회 완투승, 그 다음 경기에서 135구 완투승, 그 다음 경기에서도 완투승을 만들어 선발 4경기 연속 완투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3일을 쉬는데요. 다시 4일 동안 3경기 불펜으로 나서 2이닝, 2이닝, 2와 3분의 2이닝을 던지게 됩니다. 최동원 선수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너무 어렸을 때 일이고 제가 직접 본 가장 충격적인 혹사는 바로 1992년 염종석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옆길로 샜었는데요. 다시 돈 짐머와 매덕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짐머를 경험한 매덕스는 혹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투구수의 최소화, 효율성의 극대화였습니다. 짐머 밑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매덕스 입장에서 최소 공 3개가 필요한 삼진은 사치였습니다. 이에 매덕스는 삼진을 버리고 초구 땅볼 아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100구 미만 완투에는 매덕스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다시 돈 짐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1954년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데뷔한 짐머는 60년 전에 키케 에르난데스였습니다. 당시 다저스에는 제키 로빈슨과 피위 리즈, 짐 길리엄 등 쟁쟁한 내야수들이 많았고 짐머는 백업 내야수로 2루, 3루, 유격수를 모두 소화하게 됩니다. 1960년 시즌을 앞두고 짐머는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트레이드 소식을 들은 짐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저스 동료 돈 드라이스데일을 찾아가 제발 나한테는 빈볼을 던지지 말라고 부탁한 거였습니다. 당시 드라이스데일은 홈플레이트에 붙어서는 놈이 있으면 내 할머니라도 맞춰버리겠다고 했을 정도로 몸쪽 위협구를 즐기는 투수였는데요. 짐머는 한 번은 머리에 공을 맞아 3주 동안 혼수 상태였던 적도 있었으며 광대뼈가 함몰되는 부상도 입은 과거가 있어 특별히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드라이스데일은 짐머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짐머는 다저스를 나오게 된 후 드라이스데일과 30번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개의 못 맞는 공이나 몸쪽 위협구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드라이스데일은 짐머의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다저스에서 7년을 뛰며 많은 동료와 함께합니다. 2019년 마지막 시즌을 시작하게 되자 2006년 다저스에 온 릭 허니커 투수 코치, 2008년에 데뷔한 클레이튼 커쇼와 2010년에 데뷔한 켈리 젠슨에 이어 선수단에서 4번째로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저스틴 터너가 다저스에 온 건 2014년,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온 건 2015년,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온 건 20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니커 코치도 2019년을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다저스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류현진은 다저스 동료였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 타자들과 여러 차례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류현진은 이렇게 만난 디고든, 맥캠프, 하위 캔드릭, 로건 포사이드, 브라이언 도저,
AJ 앨리스, 매니 마차도와 대결에서 28타수 6안타, 타율 2할 1푼4리, 2볼넷 8삼진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6개의 피안타에 들어있는 장타는 캠프에게 맞은 2루타가 유일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결은 다저스에 있었을 때 좀 귀찮을 정도로 류현진 선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야시엘 푸이그와 대결이었는데요. 2019년 5월 20일 신시내티 원정 경기에서 류현진은 신시내티의 4번 타자로 등장한 푸이그와 사상 첫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당시 5월 8일 애틀란타전에서 완봉승, 5월 13일 워싱턴전에서 8이닝 1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신바람을 낸 류현진은 신시내티 원정 낙경기라는 부담스러운 등판을 하게 됩니다. 1회를 시작한 류현진은 1사1리루에서 푸이그를 상대합니다. 초구 바깥쪽 존으로 들어온 패스트볼을 그대로 지켜본 푸이그는 2구째 다시 패스트볼이 들어오자 방망이를 힘차게 돌리는데요. 한가운데 몰린 완벽한 실투였습니다. 이에 푸이그도 타구 속도 101마일짜리 타구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나 땅볼이 된 타구는 2루수 키케 에르난데스 앞으로 갔고 키케가 2루 베이스를 밟고 1루로 공을 던져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1회 위기를 넘긴 류현진은 7회까지 3발 4피안타 무실점으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챙기는데요. 푸이그는 4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왔다가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에 들어온 93마일 패스트볼에 104마일 타구를 날렸지만 유격수 땅볼, 6회에는 풀카운트에서 류현진이 몸쪽 높은 코스로 완벽하게 붙인 93마일 패스트볼에 완전히 먹혀 힘없는 투수 땅볼로 물러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푸이그는 류현진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난해 토론토에 일선 발휘된 류현진은 단축 시즌이 되면서 절묘하게 보스턴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1965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지난해 기록한 보스턴이 올해는 그보다 더 향상된 전력, 더 강력한 타선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스턴 타선은 좌완 상대 성적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해 우완 상대 조정 득점 생산력이 메이저리그 7위, 좌완 상대 조정 득점 생산력이 메이저리그 14위였던 보스턴은 키케 에르난데스와 헌터 램프로를 보강했습니다. 네, 좌완 상대 통산 OPS가 0.912로 우완 상대 OPS 0.717보다 훨씬 좋은 램프로는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템파베이 역사상 최초의 포스트 시즌 말로 홈런을 때려낸 선수입니다. 수비와 공격에서 류현진 선수에게 여러 번 큰 도움을 줬던 키케 에르난데스 또한 좌완 상대 통산 OPS가 0.820, 우완 상대 OPS 0.673으로 램프로 못지않은 좌완 킬러입니다. 특히 다저스 시절 키케가 집요하게 괴롭힌 선수는 매디슨 범가너였는데요. 키케는 범가너를 상대로 정확히 5할에 해당되는 52타수 26안타, 2루타 6개와 홈런 4개로 장타율 0.846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2016년 4월 16일 다저 스타디움 경기에서 키케는 범가너를 상대로 솔로 홈런, 2타점 2루타로 4타점을 올림으로써 범가너에게 사자책 패전을 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키케 에르난데스는 주로 어떤 공을 공략해 좌완을 괴롭혔을까요? 2015년 이후 키케가 좌완을 상대로 기록한 구종별 장타율을 보면 패스트볼 장타율이 0.552, 체인지업 장타율이 0.431, 커브 장타율이 0.425, 커터, 슬라이더 장타율이 0.338로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공략을 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류현진은 키케를 상대로 커터 활용을 적절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스턴전에서 류현진이 상대해야 하는 옛 동료는 알렉스 버두고도 있다는 겁니다. 버두고는 좌타자지만 우완 상대 통산 타율이 2할 8푼 1리, 좌완 상대 통산 타율이 3할 1푼 1리로 좌완 상대 타율이 더 좋은데요. 2019년 3할 2푼 7리, 2020년 3할 2푼을 기록함으로써 지난 2년간 좌완 상대 타율이 3할 2푼 4리인 버두고는 3할 2푼 5리를 기록한 찰리 블랙몬에 이어 같은 기간 좌타자로서 좌완을 상대로 두 번째로 좋은 타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공동 3위는 3할 9리인 제프 맥릴과 마이크 야스트렘스키고 후안 소토는 3할 1리입니다. 그리고 보스턴에는 2017년 이후 좌완 상대 OPS가 1.155로
1.129인 아레나도와 1.094인 지안카를로 스탠튼, 1.039인 알렉스 브래그먼을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인 JD 마르티네스도 있습니다. 이에 키케 에르나데스와 알렉스 버두고, JD 마르티네스와 헌터 렌프로가 상위 타선에 배치될 보스턴전은 류현진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류현진은 과거 친했던 동료에서 올해부터 적으로 만나게 됐으며 좌완 공략에 대단히 뛰어난 키케 에르난데스와 알렉스 버두고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올해는 양키스전만큼이나 보스턴전도 긴장을 많이 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이었습니다.